한국이 역사적인 문제를 끈질기게 집착하는 이유는 진실조사와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동양경제온라인에서 한일 역사인식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고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가치를 비교할 때 두 나라 사이에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양국의 전통적 가치의 영향으로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과거로부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유교의 영향 때문에 한국은 강한 과거사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약 500년 동안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쌓으면 높이가 32m라고 하며 이는 12층 건물의 높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풍부하고 탁월한 역사 기록으로 인해 사극 드라마의 소재는 컨텐츠 파워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대한 집착은 한국의 현대문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을 설명하면서 과거에 대한 집착이라는 내용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본은 근대화 이전에 정부 공식 기록물이 빈약한 나라이며 2010년까지 세계기록유산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은 16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5위이며 중국보다 많은 아시아 1위입니다. 일본의 2배가 넘습니다. 유네스코는 세계사와 세계문화의 주요 사항을 기록했거나 문화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완성도가 탁월한 기록물을 의미하는 세계기록유산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됩니다. 1997년 조선왕조실록은 이런 기준을 통과한 것입니다. 컴퓨터도 없던 시기에 철저한 백업으로 자료의 유실을 최대한 막았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왕조 시기의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는 기록물입니다. 세종대왕이 몇 차례에 걸쳐 실록을 보려고 했음에도 끝내 신하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일화는 후대의 왕들이 실록을 보지 못하게 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는 왕조 기록물의 신뢰성이 중국 기록물과도 차별되는 중요한 점입니다. 아무튼 매체는 한국이 두 가지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다고 전하는데요. 첫째, 한국 언론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유교적 도덕성을 보여주는 진실조사다. 이것은 일본의 역사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의 진상조사,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조사 등과 같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진실조사이기도 하다. 이렇듯 한국 유교 문화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정의와 정당성은 매우 중요하다. 얼마 전 친일파의 무덤을 파헤치거나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재산을 몰수하는 법안을 논의한 것이 그 예일 것이다. 둘째, 한국 언론을 보면서 주목하는 또 다른 특징적인 표현은 도덕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어떤 국가도 언론에서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만 도덕적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와 같은 말을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 2019년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당시 한국은 차분하게 대응하고 도덕적 우월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서울에서 어떤 협상을 하는 동안 협상 상대에게 여기서 큰 그림을 보고 양보하면 도덕적으로 우월할 것이다와 같이 내가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상대가 국내에 막론하고 반성과 사과를 이끌어내고 도덕적 우월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지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따진다. 또한 형식적 사과는 반대로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과를 하더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모호하게 만들어 해석하는 일반적인 일본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유교 문화에 입각해 선대의 공덕과 죄는 후세에게도 이어지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으니 죄를 보상하라는 식으로 자손들에게도 철저히 따진다. 이처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하는 유교 문화는 과거를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사무라이 사상과 대립하면 양측의 위화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는 도덕적 올바름을 주장한다. 또한 역사를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되돌려 놓는 진실조사 경향이 매우 강하다.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와 일상생활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는 문구가 자주 언급된다. 일본과 같은 사무라이 연민은 없으며 책임 추궁은 죽은 정도로는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 속에서 진실조사의 나라 대 무르르는 듯한 나라가 싸우면 필연적으로 한국인은 왜 그렇게 막연하고 쉽게 잊어버리는가 라고 분노하고 일본인은 당신은 언제까지 과거에 갇혀 있을 겁니까? 라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다. 법적으로 돈을 지불했다와 같은 접근보다는 한국 입장에서는 감정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해당 칼럼에 대한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상호 이해는 불가능하다. 관계 개선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한국의 진상규명이란 것이 그 정도로 감정적인 것인가? 국제적인 상식과는 반대군요. 그리고 일본의 흐지부지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의도인 경우가 많다. 한국의 사과와 보상 요구 시위는 일본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국 내에서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도덕적 우위라면 법과 계약이 무시되고 일본인은 언제나 가해자나 전범으로 취급한다. 역사를 항상 선악의 문제로 생각하면 일본은 항상 악으로 될 뿐이니 한국인과 대등한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인과는 가치관이나 도덕관념이 완전히 다른 국민성이군요. 근현대사에서 한국은 일본과 관련된 일로 좋았던 것이 없었는데 그럼 언제나 싫어했겠네요. 당교야말로 서로를 위한 최선인 것 같군요. 한국과 일본은 물과 기름이야. 경제와 안보를 제외하고 서로 관계 개선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